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 이트렌드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환희와 급작스러운 하락 전환의 아쉬움이 교차했는데요. 이 뜨거운 시장의 흐름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분,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장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브리핑부터 시작하죠. HB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한마디로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간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무려 3,646.77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하며 결국 전일 대비 22.74포인트, 0.63% 내린 3,561.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던 배경은 무엇이었고, 또 오후에 하락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전 상승의 1등 공신은 단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투자 심지를 강하게 자극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강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빌미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맞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 출발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12.53포인트, 1.46%나 하락한 847.9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려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니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환율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0.7원 오른 1,426.5원에 마감하며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상승과 하락의 원인이 명확하게 갈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인 주체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오늘은 각각 어떤 포지션을 취했습니까? 오늘 수급의 핵심은 강력한 외국인 매수와 더 강력했던 기관의 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 한때 4천억 원이 넘는 강력한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 후반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주범은 역시 기관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만 3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오전에 실적 호조로 크게 올랐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강한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주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전 순매수에서 오후에는 매도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지수가 반락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니 오늘 시장의 흐름이 더욱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제 섹터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도 유독 강했던 섹터와 약했던 섹터가 뚜렷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빛났던 섹터들은 어디였습니까? 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비철금속이었습니다. 무려 11% 이상 급등했는데요. 고려아연이 15% 가까이 폭등했고 사마 알루미늄, 풍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철금속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었나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현대모백스가 20% 넘게 급등했고 제닉스 로보틱스, 유이 로보틱스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섹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실적 호조의 후광 효과로 코스닥의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그네틱스, TFE 등이 AI 수요 기대감을 받으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늘 유독 힘들었던 섹터들도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는 위축된 내수 소비 심리와 차익 실현 매울 출회로 하락했고요. NC소프트, 컴투스 등 게임주는 성장률 둔화 전망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이브, SM 등 엔터주 역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주시죠. 코스피 대형주들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6% 넘게 급등했고 현대차도 1.6% 상승하며 자동차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미국 자회사가 제재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5.8% 넘게 급락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2, 3%대 동반 상승하며 2차 전지 소재주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펩트론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은 하락하며 같은 성장주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정말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핵심 동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긍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간밤의 미국 증시 강세, 특히 기술주 중심의 훈풍.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압도적인 반도체 실적. 셋째, 장 초반에 잠시 피어올랐던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모두 뒤엎어버린 부정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 요인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첫째, 오후 들어 급격히 늘어난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 둘째, 양국 선박 제재 발표로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 셋째, 1,426원대를 유지한 원화 약세와 그에 따른 환율 부담. 마지막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쏟아져 나온 차익 실현 심리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놓친 투자자들을 위해 핵심 뉴스들만 간추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뉴스 5개를 꼽아주신다면요. 첫 번째 뉴스는 단연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찍고 기관 매물 폭탄의 하락 반전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발표했지만 뉴스에 팔아라 차익 실현의 주가는 하락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 갈등 재점화, 양국 선박 제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주 급락이고요. 네 번째는 원달러 환율 1,426원대 고공행진, 외환시장 불안감 지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는 엇갈린 섹터 희비,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웃고 화장품, 엔터, K 울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내일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 압박과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당분간은 오늘과 같은 급등락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수급 주체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기관이 내일도 매도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지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둘째, 미중 갈등 관련 뉴스입니다. 새로운 제재나 발언이 나올 경우 관련 섹터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더멘털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반도체,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등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실적이 좋은 섹터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되 실적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사상 최고 후 반락, 미중 갈등 재부각,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과 차익 실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 10월 14일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부디 투자자분들이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